2022년 학교 돌봄터 사업 안내. 수업 끝! 이제 학교 돌봄터 가야지. 학교 돌봄터? 학교 돌봄터가 뭐지? 학교 돌봄터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가 연계 협력하여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시설입니다. 이러한 학교 돌봄터는 2021년 9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제부터 학교 돌봄터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 개요. 학교 돌봄터 사업의 추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업의 목적을 알아볼까요? 학교 돌봄터는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 제고를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자율적으로 연계 및 협력하여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 지자체 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2021년 학교 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1년 19개교 49실의 학교 돌봄터 선정, 2022년 8월 기준 30개교 74실의 학교 돌봄터가 선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학교 돌봄터는 돌봄 시간 연장 및 안전한 돌봄 환경으로 보호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돌봄의 질 향상,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이 보장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가 상호 연계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학교돌봄터 사업지원단이 학교돌봄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 돌봄터 설치. 학교 돌봄터의 정의와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돌봄터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하는 돌봄시설입니다. 명칭은 땡땡시 군구 땡땡초 학교 돌봄터로 표기하나 지자체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경우 변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교 돌봄터 설치 기준입니다. 실내 환경부터 살펴보면 학교 돌봄터의 설치 규모는 학교와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학교 돌봄터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확보와 이를 기준으로 공간 내 아동 정원을 20명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층 배치와 관리실, 화장실 등과 인접하게 학교 돌봄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시 대피 가능한 출입구의 확보 및 창문 안전망 또는 안전바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출입문은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가급적 나무문으로 설치하고 손기임 방지 장치 부착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실내 온도는 학교 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냉난방기의 안전장치는 아동의 손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설비 기준입니다. 학교 돌봄터 교실 내 간이 세면대 설치 시 급 배수 시설은 상수도로 해야 하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소화용 기구 및 비상구 등의 설치로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피난 방어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는
학교 내 설치되는 특성상 소방 및 안전에 관한 시설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관련 규정 등은 학교 돌봄터 설치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비품과 가구에 관한 기준도 알아볼까요? 아동이 이용하는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야 하며 교구장 등의 가구는 바닥과 벽에 튼튼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또 이불 등 침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를 부착하고 누전 예방을 위해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며 콘센트 및 전기 전자제품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용아동의 안전 및 입퇴실 등 출결 관리를 위해서 전자출결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며 학교의 여건상 학교 돌봄터가 겸용교실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업무용 책상 및 사무기기를 별도로 구비하여 학교 돌봄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외 환경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하며 현관 출입구에 잠금장치,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CCTV를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개인정보법상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방법 및 순찰은 돌봄보안관 및 학교 안전관리 인력을 연계하여 문단속, 방범 시스템 작동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 경찰서, 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즉시 신고 가능한 시스템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 시설 사용 시에는 항시 안전 및 아동 임의 이동에 유의하여야 하며 교내 이동 시에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아동이 종사자와 함께 이동하여 아동이 혼자 교실 등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사업 위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돌봄터의 설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 운영을 권장하나 지자체의 여건에 위탁 운영도 가능합니다. 위탁 운영 시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 서비스원 위탁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위탁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 및 학교시설 사용 협약기간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의 학교 돌봄터를 신규 등록하고 설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내 학교 돌봄터 시설 유형을 신설하는 중에 있으므로 학교 돌봄터 시설 유형을 한시적으로 다 함께 돌봄센터로 등록하여 현황 회계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설치 확인증은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현황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설치 통보서를 공문 송부해야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학교 돌봄터 각각의 별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운영. 이번에는 학교 돌봄터 운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돌봄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돌봄터 정기 돌봄은 학교의 학사 일정을 반영하여 매월, 매 학기 또는 학년도별로 접수를 받아 운영하되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 혹은 학교 돌봄터의 운영 주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 돌봄의 경우에는 당일 등록 및 당일 종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는 접수기관의 방문 및 온라인 등으로 절차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학교 돌봄터에서는 운영 규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동을 선정하여 보호자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신청 시에는 학교 돌봄터 돌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기본적인 돌봄에 속하지 않는 급간식,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교 돌봄터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으므로 급간식 비용을 제외한 별도 비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학교 돌봄터에서 학교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급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자의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필요 경비를 수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에 소요되는 일반적 소모품도 별도의 비용 수납이 불가하므로 아동 상황 및 신체 특성 등에 의해 개인 소모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현물로 구비하여 학교 돌봄터로 전달해야 합니다. 급간식비의 수납 한도액은 월 10만 원이며 학교 돌봄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납액을 정하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수납한 경비는 반드시 세입 처리 후에 본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하고 정산잔액은 보호자에게 반환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환금은 세입에서 반납 처리하고 정산 주기는 학교 돌봄터 상황에 따라 매월 및 분기로 하되 필요경비는 수납과 정산 반환의 분리시행에 따라 다음 주기에 상계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필요경비의 정산 반환 내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서면 등으로 공지해야 하며 지자체에도 수납액 및 지출, 정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돌봄터의 이용 대상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학교 돌봄터가 설치된 학교의 재학생을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나 모든 이용 아동을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아동 정원은 학교 돌봄터의 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돌봄 선생님 1인당 아동 수는 20명 이하를 권장합니다. 돌봄 서비스는 정기 돌봄과 일시 돌봄으로 나뉘며 정기 돌봄은 일정한 이용 시간 및 기간이 정해진 돌봄을 의미하고 일시 돌봄은 갑자기 발생한 사유에 의한 비정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학교 돌봄터를 이용하지 않고 월수금 등 정해진 요일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도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학교 돌봄터를 이용하므로 정기 돌봄에 해당하는 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의 운영은 기본 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상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13시에서 17시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과 수요에 따라 오전 돌봄 운영 및 오후 연장 돌봄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에는 9시에서 18시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시작 및 종료 시간은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동 관리를 위해 등록 및 출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돌봄터 운영 규정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아동 이용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별 등하원 시간 및 시간대별 활동 상황 등은 보호자와 상담 후 아동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출결은 되도록 전자 출결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되 시스템 미이용 시에는 출석부 서식을 사용하여 매일 철저한 입퇴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프로그램은 기본 서비스, 공동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요자 선호도 및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 등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 계획, 실행 준비, 운영, 평가의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대상별, 내용별, 시간, 방법 등의 요소를 기본으로 기본 서비스, 공통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기 및 방학 등의 운영 시기별, 연령별, 내용별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돌봄터의 상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사자의 정의 및 역할입니다. 센터장은 학교 돌봄터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학교당 1명이 기준이며 돌봄 선생님은 아동의 돌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자로 교실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종사자는 학교 돌봄터 관리, 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관리, 아동 출결 관리, 생활 안전 귀가 지도, 급간식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센터장 및 돌봄 선생님의 업무 및 역할은 돌봄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 돌봄터의 운영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 종사자 자격 기준은 대체 인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 채용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며 세부 진행은 지자체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설치 운영자가 각각 설치 운영하는 시설 간 이동 및 단기 대체 인력 등 공개 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기존 운영되던 초등돌봄 교실이 학교 돌봄터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동일한 직위에 한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고용 승계 가능하며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종사자 채용은 위탁법인 및 학교 돌봄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중 2곳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종사자 임면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등으로 보고 가능하며 대체 및 기타 인력을 포함 종사자 전원이 보고 대상으로 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 병가 등의 사유 시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임면을 위해 대상자는 채용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지자체 혹은 운영법인은 해당 서류를 확인해 적정한 종사자가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사자 배치는 설치 학교당 센터장 1명과 교실당 돌봄 선생님 1명이 필수 인력으로 이용아동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 및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돌봄 선생님은 이용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명의 배치가 원칙으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시간 동안에 돌봄 선생님이 1명 이상 항상 상주해야 하되 돌봄 선생님 부재 시에는 그 역할을 센터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상근 근무가 원칙으로 학교 돌봄터 기본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돌봄 선생님의 경우 기본 운영시간 등에 따라 4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센터장 및 전일제 돌봄 선생님은 전임으로 타시설의 겸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 시간 내 센터장은 학교 돌봄터 내에 항시 상주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무공간에서 학교 돌봄터의 행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 시에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학교 돌봄터 운영 규정 내에 종사자 근무 시간,
업무 분장, 출퇴근 및 기타 직무 관련 사항 등 복무 규정을 명시하여 철저한 복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돌봄터 운영 관리입니다. 학교 돌봄터의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필수 실시해야 하며 영양사 및 조리원, 급간식 관련 배식 인력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건강진단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아동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학교 돌봄터에서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간식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여건에 따른 제공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고 모든 급간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급간식 이용 신청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의 개별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아동 급간식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생을 위해 조리실과 식품 등의 원료의 입출고 및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제품의 보관실, 화장실 및 아동 교구제와 놀잇감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업체를 통한 소독 진행 시 아동의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전 확인하고 소독 후에는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비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및 피부, 머리, 손, 발톱, 치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교실, 조리실, 놀이터 등의 청소 상태와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 상태, 종사자의 의복 청결 상태 및 피부 상처 여부 등 아동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은 학교 내 위치한 학교 돌봄터의 특성에 따라 유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유행 대비 지역 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대응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호자 비상연락망과 응급처치 및 귀가동에서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안전사고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보고하고 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재난사고 등 중대사고는 발생 즉시 유선 등으로 선 보고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비상연락체계는 학교 돌봄터 및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되 각 기관과 긴밀하게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는 화재 및 안전사고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합니다. 지자체는 학교 돌봄터의 안전점검 시 대인 대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항은 설치학교에서 이미 가입한 화재 또는 안전보험의 내용 및 보장 범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되 학교 돌봄터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돌봄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학교 돌봄터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용아동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이용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학교돌봄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화면의 같은 번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성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회 전원 날인 후 회의록을 학교돌봄터에 비치하여 보호자 및 지역주민, 종사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학교돌봄터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및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학교돌봄터 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관리입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학교돌봄터 이용과 관련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돌봄터 신청 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이용 종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존기간에 따라 조치, 삭제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운영 전반에 대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따라야 합니다. 문서는 전자적 문서로 보존이 가능하나 필요시에는 언제든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백업 등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시로 점검하여 데이터 삭제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돌봄터의 보조금 청구, 정산, 아동 및 종사자 보고 등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회계장부 외에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회계서류 및 원본 증빙 서류는 월 또는 분기별로 파일링 후 반드시 학교돌봄터 내에 원본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 회계서류는 아동 개인정보 관련 서류 및 종사자 인사기록 관련 서류와 함께 시건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며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학교돌봄터 이용 시간 동안 아동을 담당하는 종사자도 보호자에 해당합니다. 종사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돌봄터 예산. 다음은 학교돌봄터 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 예산은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에 근거하며
학교 돌봄터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예산 지원 내역은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공간 리모델링비 및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로서 학교 돌봄터를 구축하기 위한 공사비 및 기자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비는 사무기기, 가전제품, 학습 기자재, 안전용품 등 학교 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기자재와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차량 구입이나 소모성 물품 구입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시설비는 학교 돌봄터의 신규 설치의 경우 교실당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초등 돌봄 교실을 학교 돌봄터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한해 교실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학교 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학교 돌봄터 교실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교 돌봄터 인건비는 설치 학교당 센터장 1인과 교실당 돌봄 선생님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기타 인력은 지자체의 예산 여건에 따라 별도 운영 가능합니다. 센터장 및 전일제 돌봄 선생님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월 지급액 및 학교 돌봄터 부담 4대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을 포함하여 2022년 기준 1인당 월 275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전일제 돌봄 선생님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 4시간 시간제 돌봄 선생님 2인 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종사자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보조금의 세부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인건비는 월 지급액, 4대 보험 학교 돌봄터 부담분, 퇴직 적립금으로 세부 구성되며 선제보험 요율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등 학교 돌봄터 부담분을 반영한 금액이 231만 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분을 월지급액에 반영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중도 퇴사자의 퇴직 적립금 및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보조금 불용액은 반드시 반납 처리하여야 하며 타 종사자의 인건비로의 활용 및 운영비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센터장의 퇴사 등의 공백에 따른 인건비의 불용액 또한 대체 돌봄 선생님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은 센터장 만 65세, 돌봄 선생님 만 60세로 1월에서 6월 출생은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출생은 12월 31일까지 인건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학교 돌봄터 보조금 지원 내용을 예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 돌봄터 3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2022년 기준 시설비는 1회에 한해 9천만 원, 운영비는 매월 600만 원이 지원되며 인건비는 센터장 1인, 돌봄 선생님 3인으로 매월 1,102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지원 조건입니다. 학교 돌봄터 시설비는 시도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25%, 시도교육청 25%, 지자체 50%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며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별 결정이 가능합니다.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검토, 사업비를 교부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교부 신청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사업시행 지자체의 추진 현황, 성과 분석 등에 따라 전년도 말 확정 내시한 국고보조금 배정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해야 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의 지원 내용을
집행관리와 연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비는 학교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포함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대 경비에 대해 집행 가능합니다. 인건비의 구성 항목은 월 지급액,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퇴직적립금이며 해당 항목 외에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분상 사무비에 해당하는 내역 중 직책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지출 가능합니다. 보조금 지출과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재무회계관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보조금의 본래 교부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잔액의 운영비 전환 사용 또는 운영비 잔액의 인건비 활용 등의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에서는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산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잡수입 등의 모든 수입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입 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학교돌봄터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며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보조금 전용 카드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돌봄터 예산의 편성 절차입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지침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확정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지자체로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출받은 학교돌봄터의 세입 세출 명세서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 및 학교돌봄터에서도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의 관련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예산의 편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돌봄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 3, 4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 세출예산 과목은 기능별, 조직별, 사업 목적별로 분류한 관, 경상예산별, 사업예산별, 예비비 등으로 구분한 항, 성질 및 내용별로 구분한 목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과목별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예산에는 예산 총칙, 세입 세출 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확정하고 7일 이내 이를 지자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돌봄터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내용은 지출이 불가합니다. 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목관은 센터장이 직접 전용 가능하고 관, 항 전용은 학교돌봄터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며 위탁 운영 중인 학교돌봄터는 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조금 예산의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제한하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된 관항목으로는 전용이 불가하고 관항목을 전용한 경우에는 결산 보고 시 지자체로 과목 전용 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주체는 센터장 또는 법인 대표이사이며 해당 업무를 종사자에게 각각 위임 가능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을 위해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학교 돌봄터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내부 기한과 수입 및 지출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입과 지출 결의 후에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수입 지출 보조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회계는 단식부기로 하되 법인 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가 가능하고 학교 돌봄터에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 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의 회계장부를 비치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출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 수입은 지자체 별도 지원을 포함한 모든 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급간식비를 재원으로 하며 수입금의 수납은 계좌입금을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이 불가합니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으며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합니다. 학교 돌봄터의 지출입니다.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자인 센터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지출원이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지출은 보조금 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에 의하며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예산 집행 시에는 내부 기한을 작성하고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지출 행위 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해 집행금액, 집행일자 등의 지출 내역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출력하고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포인트 및 마일리지는 개인의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학교 돌봄터의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종사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국고 보조금, 지방비, 법인 전입금, 후원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인건비 지출을 위해 급여대장을 작성하되 기본급, 재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비용 등을 함께 작성하여 지출 결의를 한 번에 시행하고 인건비는 종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급여대장의 작성으로 내부 기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건비 지급 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국민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공제액은 별도의 예수금 통장을 사용해 관리하고 각 납입 시기에 맞춰 예수금 통장에서 해당 기관으로 납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지출은 내부 기한에 생략이 가능하며 청구서 및 고지서로 납부하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또는 납부증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결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의 보고 절차입니다. 학교 돌봄터 센터장은 세입 세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후 다음 연도 3개월 이내에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중인 학교 돌봄터는 운영위원회 보고 후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로 세입 세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 돌봄터는 결산 보고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0조를 참고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과목 전용서, 예비비 사용조서, 사업수입 명세서와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후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 인건비 명세서, 사업비 명세서 등을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자체는 학교 돌봄터의 결산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 돌봄터 및 법인에서도 자체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 내역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나 이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결산은 세입 세출을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하고 10원 미만의 결산 금액은 절사하도록 합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보조금 이자, 1년 미만의 퇴사자 퇴직적립금 반환금 등은 연말 결산 시에 반납하도록 하고 기타 잔액 및 해당 이자 등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하나 되도록 해당 연도의 수입은 당해 연도에 소진을 권장합니다. 결산 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센터장의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도록 합니다. 물품 구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은 지출 품위 후에 구입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내구 연수 1년 이상, 물품가액 10만 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구분하여 비품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비품은 자산으로 구분되어 운영비 보조금으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후원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의미하며 센터장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 학교 돌봄터에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교부하고 영수증 발급 목록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학교 돌봄터 전용 후원금 계좌를 통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자에게 연 1회 이상 통보해야 하며 후원자 대상 개별 통보나 정기 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활용한 일괄 통보도 가능합니다. 센터장은 지자체로 결산 보고서를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도 전자 파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학교 돌봄터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3개월간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같은 기간 학교 돌봄터 및 위탁법인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되 후원자의 이름 및 단체명 등은 미공개 처리합니다.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의 사용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 추진비, 법인 회계 전출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자산 취득비로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학교 돌봄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으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명절 휴가비, 시간 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및 지자체에 별도 규정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원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되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 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및 평가. 지원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교육입니다. 종사자 교육은 학교 돌봄터 센터장, 돌봄 선생님, 기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역량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 돌봄터 상황 및 정책을 반영하여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운영되며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인정기관 등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과정은 돌봄시설 종사자 통합교육 이수 시간을 반영하여 필수교육 5시간, 선택교육 20시간, 총 25시간으로 운영되며 법정 의무교육은 종사자 교육과는 별도로 학교 돌봄터별 자체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동 돌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기타 인력은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전 종사자의 교육 이력 사항은 이수연도의 종사자 교육 수료증 보관 등으로 학교돌봄터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및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지원 컨설팅은 학교돌봄터의 운영 안정화 지원을 목적으로 컨설턴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종사자, 건강, 안전 등의 각 영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추후 컨설팅 내용의 현장 적용성 점검 등 추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학교돌봄터 평가. 먼저 운영평가는 학교돌봄터의 운영 수준 및 관리 실태 등의 평가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관리 강화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최소 기준안 충족, 운영 환경 및 서류 관리, 이용 현황,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합니다. 돌봄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돌봄터의 운영 현황, 돌봄 이용 관련 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향후 사업의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조사 결과 데이터는 연도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누적하여 사업의 통계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협조사항. 학교돌봄터 협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리, 언론보도, 아동학대 등 학교돌봄터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 발생 및 내외부 감사,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관 및 아동정원의 변경, 센터장 변동 등의 학교돌봄터 운영상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보건복지부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공문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신속한 안내가 지원되도록 학교돌봄터 및 돌봄기관 간 업무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며 학교돌봄터 운영 상황, 안전점검, 예산 집행 등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및 종사자 결격 사유, 범죄 경력 조회,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돌봄터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월 운영 보고서를 2월 1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보고 및 협조사항입니다. 학교돌봄터는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종사자 임면 및 예산 집행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센터장은 종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안내 및 대체 인력 투입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학교돌봄터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및 보호자가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참여 등으로 학교돌봄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협조사항입니다. 학교돌봄터를 설치한 학교에서는 학교돌봄터 전용 공간의 확보 및 CCTV 공동 열람, 별도 사무공간 제공, 교내 특별교실 이용 등 지역돌봄협의회 혹은 학교돌봄터 운영위원회 참여, 학사 일정 공유 및 이용아동 모집, 사업 안내 홍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돌봄터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봄. 우리 함께 돌봄. 학교 돌봄터.